안녕하십니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성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오해를 풀고자 하니 다소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카메라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너무나 좋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몰카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도찰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에 보면은 또 댓글 중에 달리는 것 중에 하나, SNS에 자기 몸 보란듯이 노출 사진을 올리면서 왜 남이 몰래 찍으면 도찰한다고 뭐라고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SNS에 노출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도찰 당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인 사진을 잘 찍지도 않는 사람이 피해자 중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도찰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평소 SNS에 뭘 올리는지, 무슨 깔깔이를 입었는지, 비키니를 입었는지 여부가 그 타인의, 가해자의 왜곡된 성욕구에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멋지게 단련한 남성이라든지 여성이 SNS에 자신의 건강미를 뽐낸다고 해서 화장실에 설치된 남의 소형 카메라에 자신도 모르는 채로 몸을 찍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를 타다가 수영복이 벗겨졌는데 앞뒤로 주위 사람들이 남몰래 낄낄거리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음란하게 품평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카로 인한 최대 피해는 동시에 가장 질이 좋지 않은 것은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서 일반인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해요. 일명 섹스 비디오는 사실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의 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러한 것이 유포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고 가해자의 처벌은 응당 실형감이고 그렇게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찍지 마시고 혹시 연인 사이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리고 또 말 안 듣고 정 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보관을 하시고 반드시 한 분만 보관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이좋게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자는 이런 것쯤 당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의식이 사회 전반에 널려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에서 남자 목욕탕 장면을 촬영을 할 때 뒷 배경에서 보조 출연자의 성기가 찍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MBC 예능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남자 목욕탕을 촬영을 하였을 때 성인 남성의 알몸 전신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거울로 다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MBC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는 군대 생활관에 원웨이 미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다 촬영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비록 당사자들의 허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연예인 출연자가 아닌 일반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출연하는 것인데다가 생활관에서 탈의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그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 즉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스마트폰이나 그런 유사 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그런 몰카를 제외하면은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초범인데도 실형을 때리는 경우도 많고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례가 흔하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낮은 수사율 때문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몰카 검거율은 90% 이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 사후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 및 처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떤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를 도찰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찰범을 잡아가지고 카메라를 증거품으로 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압수 후에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도찰한 사진을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정작 도찰물이 없고 봤다는 사람과 가해자, 피해자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번복이 되면은
판사의 기준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찰 범죄는 처리 절차도 까다롭고 가해자를 특정해서 잡기도 어려운 데다가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 많아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반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또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중에서는 불필요한 성대결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관의 인력이 이상한 대로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몇 년 전에 워마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도찰 사건 이후로 불필요하게 성대결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먼저 성별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남자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별을 따진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불법 촬영 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이었고 그 중에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402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이 중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사실상 범죄 가해자가 거의 전원이 남성인 범죄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해서 차별할 요소 자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논란이 되지 않더니만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만 논란이 되었다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동안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도 충분히 아니면 남성이 당한 도찰 사건보다 더 심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수많은 공중파 뉴스들을 도배를 했고 소라넷 같은 경우도 각종 뉴스는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문적으로 추적을 해서 다루기까지 했었습니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도찰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이미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된 그리고 몰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인터넷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몰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은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워마드 회원들이 몰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댓글이나 사진을 따라 그리는 사생대회를 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누드 모델이라는 직업계 전체에 끼칠 파장이 컸었다는 점, 그리고 특정 대학교 이미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특수성 등이 겹친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공론화, 논란이 빨리 된 것일 뿐이죠. 단순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홍익대학교 학생이 몰카를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홍익대학교 이미지가 크게 관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드 모델이라는 직업계 전반에 끼칠 해악이 크게 작용할 수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기존 몰카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특수성만 만족한다면 남자가 가해자이고 여자가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똑같거나 그 이상으로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러한 특수성이 없다면 오히려 남자가 당한 몰카 피해 사건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2015년도에 쭉방 카페의 파생 카페, 뉴빵 카페라는 여초 사이트에서 남자대학교 사무실에 몰카를 설치한 여성이 몰카 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일 주소를 쓰고 돌려보기까지 했고 댓글로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엔 뉴빵 카페 회원들은 모두 다 범죄에 동조를 했었죠. 근데 오마드와 달리 뉴빵 카페는 기존에 유명할 만큼 터진 그런 큰 사건 사고가 없어가지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도 않았고 회원만 볼 수가 있었고 공개 게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교가 어딘지 특정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특정 직업군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그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뉴빵 카페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뜬 것은 국민일보 기사 단 하나뿐이었고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누드크로키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왜 소라넷은 오랜 시간 동안 방관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경찰이 소라넷은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마드만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허위사실입니다. 사실은 소라넷을 끈질기게 수사를 하던 경찰이 그 범인 부부를 검거하기 직전에 오마드가 끼어들었고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해서 검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라넷은 오마드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페이퍼 컴퍼니와 수많은 해외 서버를 두고 아주 전문적으로 우회질을 해댔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찰은 소라넷 게시물과 파일들을 저장하는 서버 15개를 처음으로 털었고요.
그 손아넷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을 때 미국 경찰과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이 서버를 두고 유럽으로 날아갔고 유럽으로 날아간 다음에 다 잡기 힘들다 네덜란드에 숨겨져 있던 서버를 당시 또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털었고 백업 서버를 사용한 사이트 재운영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유럽 국가의 공조 수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과 소라넷이 폐쇄된 것이죠. 소라넷 몰카들은 정말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보도된 적은 없지만 소라넷은 경찰들이 잡으려고 거의 14년 이상 끈질기게 추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거하기에 정말 만만치 않았죠. 소라넷을 운영하는 부부를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워마드 쪽에서 신상 공개를 하라고 관심을 끌어준 탓에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찰 사건은 전반적인 흐름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어디서 언제 찍은 증거 자료를 회원들이 교류한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고 그대로 쏟아졌기 때문에 용의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고 빨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해외 서버인 워마드도 그렇게 바로 체포할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여자 몰카는 가만히 뒀냐라는 또 질문들을 하십니다.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경찰은 워마드 서버를 조사를 해가지고 작성자를 추적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라는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범인을 쉽게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죠. 그리고 경찰이 모든 수사자를 다 무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워마드에 치렀던 각종 고인 모독이라든지 명예훼손, 고양이 학대 사건, 남탕 몰카 사건 등은 지금까지 범인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대 도찰 사건처럼 범행 장소나 피의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범인이 쉽게 빨리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자들을 몰카 촬영한 사건을 가만히 내버려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몰카 범죄는 검거율이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은 94.6%고 음란물 유포 범죄 검거율도 85.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남자가 피해자라서 몰카 사건 수사가 적극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몰카 수사는 정부의 노력으로 2010년대 중반 들어서 계속적으로 철저히 행해지고 있고 2018년도 4월 30일 이후에는 그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강화된 몰카 대책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와 사회는 몰카 범죄 예방과 단속, 처벌을 위해서 갈수록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성과의 차이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한정이 되고 특정이 되었을 때는 범인 검거가 굉장히 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고 이 정도의 상대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군요. 또 물어보시는 게 남자 가해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더니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라는 또 비판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카 사건은 검거율이 97%에 육박하죠.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홍대 누드크로키 도찰 사건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특정할 수가 있었고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참고인을 조사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지만 다른 예로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은 범행 장소 특정이 어려웠고 워마드가 해외 서버라서 추적도 어려웠고 결국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것이죠. 따라서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남자가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만 빨리 수사를 한다라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여자 누드 모델이 당한 몰카는 더 심하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화를 사실인 것처럼 SNS나 댓글 등의 주장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누드 모델 협회의 회장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누드 모델이 도찰을 당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것은 워마드 사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들어온 질문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남자 몰카범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는데 여자 몰카범만 포토라인에 세웠다라는 좀 주장이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선 것이 여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해요. 몰카범죄 피의자의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은 2015년도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그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그 가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찍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범인은
경찰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이 취재의 대상이 되었고 촬영이 된 것이지 경찰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정식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몰카 사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성대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성을 떠나서 없어져야 한다는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길었던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